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창업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찍 해야 되는가? 아니면 중년층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회사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한 뒤에 인생 이모작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실 텐데요. 사실 창업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창업에 적합한 나이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재밌는 통계 몇 가지로 한번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2016년 한국 스타트업 백서에서 평균 창업자들의 연령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타트업 백서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가게 차리는 소상공인 창업은 제외한 겁니다. 나름대로 혁신성을 담보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창업가들의 나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이가 35.8세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창업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스타트업의 나이는 35.8세인 거죠. 자, 그럼 해외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36.2세고요. 한국이 35.8세, 싱가포르 35, 이스라엘 33, 영국 32세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많은 축에 속하는데요. 그것도 사실 우리는 군대를 가는 국가죠. 물론 이스라엘도 가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한다면 굳이 이것도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일구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전 세계 수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의 행태와 비슷하군요 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아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스타트업 기업을 언제 창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대답, 이 개별적인 창업가들의 나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주커버거가 페이스북을 창업했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19살 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인가요? 2학년 1학기 때인가? 뭐 그렇게 들었는데, 만 19세 때 주커버거는 바로 페이스북을 창업했습니다. 10대에도 큰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겠죠. 그 다음 20대에 창업해서 큰 성과를 거둔 두 사람은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입니다. MS와 애플을 처음 창업했을 때 각각 나이가 20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20대에도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 사실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을 가져온 것이지 그 케이스는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10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겠지만요. 30대 제프 베조스는 월스트리트에서 잘 나가던 금융맨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월스트리트 가이로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많은 연봉을 받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만 일할 수 있을까? 나도 이제 이 IT 붐 시대에 나만의 세상을 한번 구축해보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바로 나만의 생태계, 나만의 어떤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이제 아마존이라는 걸 창업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IT 업계로 들어왔는데요. 그때의 나이가 30대입니다. 베조프 같은 경우는 원래 타고난 뉴요커였어요. 뉴욕에서 태어나서 월스트리트에서 늘 살아왔던 뉴요커였는데, 그런 베조프는 어떻게 했다? 자기는 IT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금융 전문가죠. 그래서 IT 인력을 가장 원활하게 스카우트해서 회사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인 고향의 정반대쪽에 있는 시애틀로 넘어가서 거기서 창업을 합니다. 그때의 나이가 30대라는 거죠. 40대 창업해서 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블룸버거입니다. 블룸버거는 다니던 좋은 회사로부터 갑자기 한순간 해고 통보를 받아요. 그때의 나이가 바로 40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왔던 블룸버거는 남 밑에서 일한다는 거에 대한 허망함, 이런 것들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블룸버거라는 어떤 통신회사 또는 정보회사를 하나 설립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창업했던 게 바로 40대고요. 그래서 블룸버거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뉴욕의 시장까지 됐었죠. 본인이 블룸버거를 운영하면서 벌어든 돈으로 이렇게 커다란 어떤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두게 됐습니다. 40대에 창업했어도 충분히 이런 성과를 거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0대에 창업한 사람들을 말씀드려볼게요. 고든 보우커가 2명의 학교 선생과 처음 만든 커피 전문점, 그게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이 스타벅스를 처음 이 사람들이 창업했었을 때 나이가 51세예요. 우리가 스타벅스 창업자로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들 3명이 창업한 그 가게를 인수한 거죠. 그래서
바로 원래 그 원작자들은 바로 50대에 처음으로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을 한번 차려봐야지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0대 그 커피 전문점 차린 거 어떻게 보면 이들은 부업으로 이걸 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업을 잘 계속 일구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일구어서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죠. 자, 70대에 새로운 창업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 이병철 회장이에요. 지금은 삼성을 세계적인 회사를 일구는 데 있어서 이 물건을 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죠.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삼성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라는 곳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감행하기로 결정했던 그 나이가 무려 73세예요. 본인은 이제 황혼에 접어든 시기에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해야 될지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든 자식 같은 존재인 삼성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고 해야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이 새로운 백년지 대계를 설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베팅을 언제 결정했다? 73세에 결정했고요. 바로 그때의 그 용단으로 인해서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70대부터 주커버그의 10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창업에 적합한 나이는 정말 따로 없는 것 같구나.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 뭐가 있냐면요. 창업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창업 환경이 달라질 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상황만 가지고 이게 나이에 따라서 창업자가 직면할 환경이 얼마나 달라질 뿐이라는 사실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간단한 표를 가져왔는데요. 보겠습니다. 장년층과 청년층이 창업했었을 때 그 창업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장년층은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청년층보다는 당연히 많겠죠. 이미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부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인맥, 네트워크, 물어볼 사람들, 전문가들, 주변에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잔뜩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이제 막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그렇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구하든지 도움을 요청하든지 판매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장년층보다 적겠죠. 그래서 장년층이 창업을 했었을 때 훨씬 유리한 점은 바로 이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청년층보다 장년층이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물적 네트워크도 장년층들에게는 굉장히 청년층보다 많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년층 창업자들은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창업을 전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년층이 청년층보다 항상 좋은 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성과 창의력은 장년층이 훨씬 적고요. 청년층이 훨씬 많아요.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년층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서 가끔 설명하다 보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기존의 어떤 제품의 틀 속에서 설명하거나 이입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도 자신이 이미 어느 회사를 다니면서 아니면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틀 속에서 회사를 꾸려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뭐가 상실되겠습니까? 혁신성도 떨어지고 창의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층은 바로 일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출근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회사는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 거야? 제품과 서비스는 어때야 돼? 라는 선입견이 적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선입견을 형성할 만한 경험 자체가 적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가들이 만들어낸 제품의 컨셉과 그 내용은 굉장히 기발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물건에 대한 어떤 전달력, 그리고 새로운 물건에 대한 어떤 파괴력 이런 것들은 청년층에서 훨씬 높다라는 점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년층과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요소들이 바뀌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내 나이가 어느 반열에 왔으니 내가 가진 약점은 어느 쪽에 점점 많아지겠구나. 반대로 내가 가진 장점은 어느 쪽에 점점 많아지겠구나라는 걸 잘 이해하고 본인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상업도 성공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비즈니스를 하셔야 꼭 성공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창업에 적합한 나이란 따로 없다. 어떤 것만 있다? 바로 창업을 결정할 시점에 나이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업을 결정한 시점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를 잘려서 창업한 사람도 있고요. 이제 대학 왔으니까 나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 봐야지 했던 아주 신선한 청년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정 나이에 창업을 결심했다면 그 나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창업 전략을 짜는 게 성공 창업의 비법이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